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9조에 의거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고엽 환자 건강증진 사업 등 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고엽제 전후에 울산광역시 지부장 이정한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인을 불러 관련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인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울산광역시 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정한입니다. 네,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해당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오늘 이렇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참고인으로서 발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부장님. 네. 노구를 끌고 참석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올리겠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고엽 환자 정진사업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처분을 받은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지부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다는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오시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 못 들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지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감사 처분 받은 거는 다름이 아니고 이제 이 일반 공무원들은 저희들 자체의 규정을 잘 모를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 환자용 후송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말 그대로 우리 환자용 수송 차량은 응급 환자라든지 기타 어려운 환자들은 수송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저희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속도로에 불량패들이 많으니까 불량패들을 우리 보고 좀 정리할 때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저희 단체에서 그 고속도로에 불량패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니까 우리한테 보답을 뭘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우리 단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당시에 이제 우리는 고엽제 환자는 거동은 가능하지만은 전체가 다 치료를 받고 있는 고엽제 환자들이다.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한 14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병원이라든지 기타 환자들이 급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당시에 220대 환자용 후송 차량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환자를 수송 못하냐 하면은 일반 환자를 수송하려면은 응급시설 치료가 장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꼭 필요해서 장비를 하려고 보니까는 시설비가 너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게 환자들 전체가 환자니까 환자들 때에서 용이하게 사용을 해라 가지고 사용 방법이 환자용 후송 차량은 고엽제 지부장이나 지회장이 24시간 관리하면서 회원들 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지원을 해줘라 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의
국가보훈처로부터 내려온 그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지부장은 그 차량을 항상 소유하고 언제든지 회원이 전화 오면 가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5개 지회장도 그런 맥락으로 차를 이제 인수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인수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왜 업무용 차량을 집에까지 끌고 가느냐, 타고 다녔냐, 그걸 이제 그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정관에 규정으로부터 24시간 차를 갖다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집에서 자다가도 무슨 회원들한테 전화 오면 쫓아가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 차를 이용하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감사실에 그 차량 때문에 제가 이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왜 차량을 갖다가 사적으로 끄고 다녔냐. 당시에는 내가 감사실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얘기가, 지부장님 일단은 저기 차를 갖다가 지부장님 개인으로 타고 다녔으니까는, 근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부로부터 정관으로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차량을 휴대하고 다니라 해가지고 차 타고 다녔는데 왜 차를 타고 집에 갔느냐고 감사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 집에 갔다가도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 회원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타고 다녔다는데 이제 그게 위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제가 위법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법이라는 거는 감사실에서 위법이지, 우리 자체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서도 아직 그 차량을 갖다가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도에서도 차량 때문에 그저받은 일이 없고, 또 차량 때문에 또 위법이라는 얘기 하는 것도 없고,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에게 차량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실에서는 이제 위법이라 해서 내가 그럼 일단은 뭐 시에 내가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는 일단 내가 그럼 수긍을 하고 내가 그럼 위법이라는 데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당시에 내가 그렇게 처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량이 실제로 그게 만약에 잘못된 것 같으면은 전국의 220 타라가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저와 같이 전국 21개 차량은 해서 아무 일 없이 다 그대로 현행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만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부장님 말씀은 정관 해석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네. 정치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여쭤볼 거는 이제 민원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매년 설 추석 명절 되면 보훈 단체에게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 사항에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재 울산에서는 저희들은 시에서 180만 원을 받아요. 180만 원을 받고 5개 구군구에서는 각 구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선물 지급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5개 구군에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은 180만 원을 받으면은 3만 원씩 개인은 지급하면 60명입니다. 60명인데 저희들 같은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평생 수발을 해주다가 당사자가 죽게 되면은 우리 고엽제 미망인들은 어느 부서에서도 시범 한 장 지원을 못 받습니다. 고엽제 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부군이 월남전에 가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병원에 계신 분이 있지만은 병원에 투병생활을 하다가 또 사부인께서는 평생 동안 수발을 했는데 남편이 돈 한 장 안 벌어놓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시군구는 어디서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른 시도는 모르겠지만 울산 지부라도 우리 같은 전우들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군이 사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아무 지원 안 됐다고 저한테 내 찾아와서 얼굴 보고 매달려요. 시에 가서 얘기 좀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어떤 도움을 달라. 그래 시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망인들은 아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그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미망인들이 총 인원수는 한 100명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 30, 40명 됩니다.
30명은 매달마다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한 번씩 어려운 거는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만 나오는 거를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어디서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에도 내가 구두론 전에 부심들한테 시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미망인들이 한 30명 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명절 때만 되면은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미망인들 한 30분한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부 운영위원이 한 20여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각 구군구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어디서도 상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부에 나와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도움을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5년을 안 할 것 같으면은 남구에 가면 남구에서 상품을 받고 지원을 받는데 지부에 일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각 지에서는 도움을 못 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 20여 명, 미망인들 30여 명, 그분들을 우리 지부에서는 지금까지 18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해오고, 그럼 10명은 각 지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정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선별해서 한 10명을 지원해줘가지고 60명을 우리가 그 지금까지 관리해왔습니다. 관리해왔고, 그거는 내가 말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항상 관리하게 되면은 항상 선물 주는 사람 명단을 작성하고 해왔습니다. 그것 또한 필요하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지구한 내용을 잘 결속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왔는데 전에 우리가 지적을 받은 게 뭐냐면은 왜 그러면 회원들은 안 해주느냐? 그 180만 원 가지고 회원들한테는 해줄 수가 없어요. 회원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180만 원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지부는 지부대로 미망인들 50명,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 20명, 그래가지고 지부에서 지금까지 관리해왔습니다. 그리고 각 일반 회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5개 구군구 책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은 저희들이 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180만 원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위원들한테 20여 명, 네. 미망인 30여 명, 그다음에 10명은 선별해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방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아닙니다.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금년 4월에 고엽제 전우회 지부장 개인 비리와 또 보조금 사용 부적정 등과 관련한 민원이 감사원에 제보되었습니다. 네. 그 제보 내용을 보면 뭐 지부장이 보조금을 수십억 원 착복했다, 뭐 기부금 착복, 또 그리고 고엽 환자 이송 차량 유류비 관련해서도 들어왔고, 또 고엽제 쉼터 운영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에 제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의회에도 뭐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받았고요. 현재 이와 관련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민원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잠깐 말씀드리지만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원 있는 사람들은 저희 회원도 아니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뭐 떠들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그러면 그걸 기다마다 가지고 그걸 또 적어 가지고 민원을 넣고 그런다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집사람의 민원을 하도 나가고 전하고 집에서 전화로 폭력을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건경에서 이게 한 50건 가까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나도 당하기만 당하니까는 나도 이제 대응을 해야겠다. 건경에다가 정보공개 요청이 이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아니고 딱 2사람입니다. 2사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 구급 차량입니다. 그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구급 차량 내 운전기사가 하도 집에서 먹거리가 없고 독거노인이라 불쌍하다 해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한 5년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동료 한 사람하고 같이 역전 모의를 한 거예요. 저보고 이제 처음에 욕을 해요. 한 500만 원만 주면은 내가 고속으로 할 게 있는데 안 할게. 돈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당신한테 돈 줄 명분도 없고 돈을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또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변호사한테 넣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기 임금을 내가 안 주고 다 횡령했다는 거예요.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니까 자기 손으로 통장 받아가지고 돈을 쓴 게 다 인정이 됐습니다. 검경에서 조사, 그것도 조사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노동부에다 고발을 했어요. 노동부에 고발하니까 노동부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그 임금 횡령 때문에는 그 저도 같이 맞고서 해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자기들이 손수 치하를 했어요. 고소해놓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불리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북구 경찰서에다가 봉급을 1년치를 내가 한 푼도 안 주고 다 챙겨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북구 경찰서 조사를 받으니까 자기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사를 받으니까 뭐냐 그러면은 저기 당신이 봉급을 1년치 왜 안 줬느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안 줄 일도 없고 준 자료가 다 봉급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1년치 봉급 안 받고 뭐 했노? 그러니까는 나는 뭐 연금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당신이 카드 만들었거나 통장 만들었으니 이러니까 나는 카드도 만들 줄 모르고 통장도 만들 줄 모릅니다. 한 일도 없고 사무실에서 봉급 탄다고 도장을 몇 개 놨더니 지부장이나 사무실 직원들이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1년치 봉급을 다 내가 쓴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그 당사방 변호사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은행 기록을 뽑아라 하니까 집에 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손수 카드 만들어 가지고 돈 뽑은 게 확인됐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모든 법원은 기각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경찰에서 연락 받았어요. 그 소리 듣고 한 번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상품권을 가지고 현금으로 다 바꿔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또 내가 그 집에 가봤더니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시키더라고 하면서 180만 원 영수증을 끊어달라 하더라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끊어주냐 그랬더니 내가 시켜서 그런데 좀 해달라니까 그건 못 해주겠다고 그 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빈영수증을 달라. 그래 빈영수증을 내가 왜 주느냐고 안 줬더니 그 사람이 꼭 부탁하더라. 가지고 그럼 빈영수증은 내가 아무도 안 주니까 주겠다. 그러니까 줬어요. 줬더니 나가다 또 돌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인해달라 그러더래요. 가수원 주인 보고. 그 사인을 내가 왜 주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자꾸 심부름 했다 그러면서 자꾸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그랬더니 빈영수증에 사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가지고 사인을 해줬대요. 그래 거기다가 자기들이 180만 원 글자를 적어가지고 남부서에 고발을 했어요. 남부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그대로 받아왔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방금 한 얘기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서를 받은 거는 사무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 제출을 다 할게요. 받아와가지고 경찰에 갔더니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해가지고 또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부서에 조사받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운전기사가 우리는 근무일지를 어디다 결제 기간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운전 근무일지를 씁니다. 시에서도 지금까지 운전일지를 결제받은 적도 없고 우리 단체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받습니다. 운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싶어가지고 본부에 감사하는 받지만 그 외에는 관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이제 뭐 일주일 적으면은 난 그냥 수고했다 그러고 사인만 했어요. 어디 가서 뭐 했다 그러면 잘했다고 사인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관리들을 해왔는데 운전기사가 나가가지고 하도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지부장이 근무일지를 허위로 적어가지고 횡령을 했거나 또 그가 돈을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중부서에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중부서에 갔더니 왜 근무일지를 갖다가 이렇게 엉터리를 적었나? 사실대로 다른 게 맞느냐 그랬더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운전기사가 적은 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압니까? 결제는 했을 뿐인데 당신의 책임자가 왜 확인도 안 하고 사인했냐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근무일지를 적으면은 어디 결제받을 기간도 없고 내가 그 참고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결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제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이 되고 왜 근무일지를 엉터리 적은 사람들은 조사를 안 받고 왜 결제한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하고 저도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왔더라고요. 보안 수사라고 내가 탄원서를 넣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다시 이제
조사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야 상태고 만약에 그 문제가 되면 저도 이제 뭐 선임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금물치 저런 거 갖다가 확인하고 사인했는데 거짓말을 적은 사람들은 소송 하나도 조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조사받고 있고 한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을 갖다가 기각해놓고 노동부에 고소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하는데 저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등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봉급이나 이런 거는 우선 시청이나 국가보훈처나 또 우리 고액제 본부나 1년에 2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받아도 한 번도 저희들이 뭘 잘못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또 항상 저희들은 그리고 어떻게 그 개인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1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는 우리 사정 규정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줘도 개인적으로 10원짜리 하나 쓸 수 없어요. 현금을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은 제가 만지는 게 아니고 격리사무이나 직원들이 다 합니다. 저는 그거 올르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사무실은 회원들한테 항상 홍보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항상 열람을 해라. 누구라도 오면 열람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열람을 그런 문제가 자기들이 의심이 나면은 사무실에 와서 사실 그대로 내가 이런 의심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는데 지부장님 좀 짧게 확인해 봅시다 하면 되는데 사무실에 오지도 않고 항상 숨어다니면서 고소고발을 갖다가 이 직업싸움을 3년 동안 했습니다. 하루 이틀 게 아니고. 네,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 지금 참고인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저한테 민원을 넣은 그분들하고 상반되는 얘기들이 있어서 다시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네네.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얘기하실 때 그 사람들 다 관련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서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시에서 관련된 서류들을 카피를 떠서 들고 있었어요. 우리 시의 자료였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관련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서류를 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부서에서. 그 서류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시 아니 공무원들한테 그 서류는 관계 없는 사람한테 서류 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예, 됐습니다. 예, 알았고요. 또 두 그 번째 됐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그 얘기 됐어요. 일단 우리 서류고 관계 없는 사람한테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서류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과장님, 관계 없는 사람한테 서류 준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유출된 과목을 가정을 얘기하겠다는 제가 얘기죠. 질문할 게 많아서. 그게 어쨌든 유출된 얘기를 할게요.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예,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아니 관계 없는 건 맞는데 서류를 내가 준 게 우리도 준 게 아닙니다. 그 서류 어디서 난 걸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류 어디서 났는지. 서류 우리 시에서 복사를 했겠죠. 관계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서류를 어디서 했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참고인님께서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더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끊으면 안 되죠. 관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서류를 몰래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유출을 가져갈 알아야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참고인께서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한테 온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참고인께서 조금 전에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서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 없는 사람 아니고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로 갖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뒤에도 또 이렇게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부장님,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잠깐만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민원 아까 정보 공개한 그분들은 따로 있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온 자료 특히나 또 그 민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 자료까지 갖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관계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 그 고엽제 회원이 직접 오셔서 했다는 걸 다시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지부장님.
네. 저희들한테 민원은 지부장이 모르시잖아요. 저희한테 직접 찾아왔거든, 민원인들이요. 그분은 회원이었어요. 고엽제 회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관계없는 분이 오신 걸 저희들 말 안 하고, 또 지부장님께 막 전화하고 막 이런 한 사람들은 없는 분이실 수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신 네, 분은. 알겠습니다. 네네. 그걸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손명현님. 네, 그리고 고엽제 환자 건강증진 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투병 중인 고엽 회원 본 환자들을 전국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진료 안내도 하고 유류비, 차량 보험료, 수리 정비, 소모품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한 가지는 이해가 됐는데 제한테 온 민원인들은 응급 의료 관련 장비 비품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참고인님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주유를 넣는 그 양에 대해서 그것도 서류를 들고 왔어요. 복사를 해서. 그 주유가 되는 탱크에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 차량이 50리터 탱크다 이러면 50리터 이상 주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리터보다 훨씬 많은 리터의 용량으로 청구를 하셨고 시에서는 그걸 모르고 다시 비용을 지불을 했더라고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 그것도 제가 서류를 받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서류인데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올라가요. 네. 사가 서울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서 기름을 2번, 3번 넣습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당일날 기름을 넣으면은 왜냐하면 올라갈 때 기름을 가득 넣으면은 서울 가가지고 기름 한번 넣고 내려올 때 기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뒤로 가다가 기름을 예를 들어 180m 떴다. 그러면 그게 과정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름을 갖다가 과정을 넣을 수도 없고 기름을 내가 넣는 게 아니고 주유소에서 카드 가지고 기름 넣습니다. 현금을 넣는 것도 아니고 카드 가지고 넣는 걸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하루에 50리터 탱크인데 60리터를 넣는 거는 2번 넣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2번 안 넣습니다. 2번 넣을 수도 없죠. 하루에 60리터 떼는 일도 그런 일도 없고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차량의 리터가 만약에 50리터 탱크다 이러면 50리터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수증 올라온 거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 차량의 탱크보다가 훨씬 많은 리터가 청구가 되고 지불이 됐고 이런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우리가 부산을 갈 일이 있어요. 부산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이 조금 남았다. 근데 그 부산 갔다 오기에 좀 기름이 멀다. 그러면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예 부산 갔다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고 기름은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기름 떨어지면 가져가 넣습니다. 넣고 하는데 1회에 지금 동해 의원님 1회에 용량이 물컵 요만큼만 넣을 수 있는데 1회에 여 위에 오버되는 걸 넣었다 이 말이야. 한 번 넣을 때 지금 동해 의원님 그걸 질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넣을 때 어떻게 오버가 저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넣을 때 저희들은 카드 가지고 무슨 기름만 넣었지. 과장님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시. 저도 그런 이해가 잠깐만요. 안 갑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한 번 넣는데 50리터가 용량인데 80리터를 넣는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 영수증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증빙 서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계시죠? 예. 네. 또 다른 기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 남았을 때 기름을 넣느냐 그 차이점이겠죠.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이 완전히 그 바닥에 났을 때 기름 넣을 경우, 또 중간섬 있을 때 기름 넣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름은 우리는 그 개의치 않고 그냥 떨어지면 기름 넣는 그 개념밖에 몰라요. 그리고 또 수송 인원에 대한 것도 제한테 온 민원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18년 똑같이 숫자 한 명도 틀림없이 295명으로 올라가 있고 요것도 참 이상하죠. 그리고 2019년, 2020년도 1461명 똑같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2017년도, 18년도가 똑같이 295명을 수송했고 2019년, 20년도 똑같이 1461명을 수송했는지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도 그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운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건물지 적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내용도 저도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아마 저도 자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테 온 민원인들은 이런 기사 임금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기사 임금이 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우리는 임금이 네. 저게 정부에서 내사랑 급여가 나옵니다. 내사랑 급여가 나오는데 이제 왜 우리가 그 원인이 왜 그래 됐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돼가지고 회원들한테 일일이 회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참 이렇게 한 달간 노력 끝에 우리가 공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부로부터 이제 급여가 나오는데 내사랑 급여가 나옵니다. 당시에 우리는 그때 사단법인일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5명 내지 6명, 7명, 8명 다 각 시도 지부별로 인원이 틀려요. 봉사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5, 6명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는 급여는 4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누구는 돈이 나온다고 집에 가라 그러고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불러가지고 돈을 줘야 되고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과실이 고생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지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은 4사람 급여가 나오면 5사람 같으면은 내가 처음에는 전국 시도 지부가 운전기사들은 다 70만 원을 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70만 원. 70만 원. 당시에 네네. 70만 원 급여를 줘가지고 당신들도 좋다고 다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4사람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70만 원 주고 또 직원들한테 이제 우리가 나만 많이 주면 또 안 되잖아요. 다시도 똑같이 주니까요. 그 당시 70만 원 준 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이 있는 사람들은 80만 원 더 주고 90만 원 더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 돈 그대로 갈라주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70만 원 주다가 또 조금 있다가 80만 원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온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기사 임금이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어떤 통장에서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뭐 그분 얘기로는 참고인께서 어떤 뭐 마대자루 한 자루로 서류를 태우라 하는 일이 있었고 네. 그 안에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기사 급여 통장이더라. 그 통장에 보니까 매월 그 본인의 월급이 70만 원이 아니고 125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설명. 예, 그걸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건소에서는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4사람 급여가 나오는데 사무실 직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예. 참고인 지부장님. 지금 계속 그렇게 답하시면 어쨌든 국비고 우리 또 시비잖아, 그죠? 보조금을 받으시면 그 단체의 지부장이시면요 깨끗하게 명확하게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쓰는 게 아니고요. 아니 본인 안 쓰시더라도 중앙의 규정이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내놓은 규정이 급여를 그렇게 뭐 원래 줘야 되는 거를 이렇게 나눠 쓰도록 되고 그래 돼 있습니까? 근데 그래 해왔습니다. 20년 동안요. 예? 언제까지 어떻게? 15년 동안 해왔죠. 15년 동안 그렇게 다 해왔죠. 언제 몇 년까지요? 한 2013년도까지 그렇게 해왔죠. 2013년 얘기 지금 손명현님 우리 공포단체 되기 전에까지 그래 했어요. 손명현님 지금 그때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아니 그거는 저보기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급여 아니 잠깐만 손현님 정리하시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그 급여 지급이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줬고 그 내용도 다 되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게 그 고소가 들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그 조사를 받았어요. 그 자료가 다 있고 그것도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승소해가지고 자기들이 취하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기관에서 감사 지적을 하고 회수된 금액이 37만 6,180원 이렇게 있던데 네. 회수를 이렇게 지급을 하셨다는 것은 뭔가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운전기사가 저도 집이 강원도 영월입니다. 제가 항상 부모 집에 볼차로 갔는데 하루는 운전기사 날 보고 지부장님 저기 혼자 고생하시지 말고 내가 한번 모시고 갔다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맙다 가자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어디까지나 사무실 차기 때문에 기름은 내 돈으로 넣을게 차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제가 넣고 왔다 갔다 왔는데 감사실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왜 법인차를 가지고 개인 사적으로 사용했느냐 거기서 제가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고향한 건 맞다. 그렇지만 연료비는 내가 개인 차비를 넣고 차만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제가 된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 겁니다. 그거 한 번에 이렇게 37만 6천 원. 예, 그렇지. 고향 갔다 온 게. 한 번에 기름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다른 거는 이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감사실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차 가지고 회원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갔다. 왜 그 차 가지고 식당에 갔느냐?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관용차 가지고 식사를 안 갑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밥 먹은 게 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37만 6천 원은 어떤 금액으로 이제 뭐 드리는 거예요? 예? 식당에 가서 금액, 네. 금액이요? 뭐요? 회수 금액이 37만 6,180원이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그 기름값하고 다른 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7만 6천 원은 감사실에서 하는 얘기가 왜 관용차를 가지고 저게 식당에 가느냐, 식당에 다니는 것도 그것도 위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회원들하고 밥 먹으러 간 것도 위법입니까? 했더니 안 된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인정할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서 과태료를 매기라 그랬습니다. 아니 회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다고 그 위법이라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지부장님, 야. 지부장님. 야. 지부장님은 그 전체 회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공의 차를 가지고 그 가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건 아니요. 인정하시면 돼요. 아니 네. 회원들이 다 환자입니다. 환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아니 회장님께서 저기 뭐 개인 고향 가셨다면서 그치? 그래 그건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건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게 그 큰 차가 그냥 기름만 들어갑니까? 감가상각비도 다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래,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되죠, 그죠? 예, 인정했습니다. 네네 예. 잘못한 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인정했습니다. 네네 소녀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중부경찰서의 그 제소된 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고, 어쨌든 이제 지방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 또 지부장님도 억울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이때 그 인정적으로 해왔던 건데, 이게 왜 그러냐. 라는 것도 있을 거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계시지만 혹시나 우리 그 시에서 준 우리 세금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허투루 단 한 군데라도 만약 잘못 쓰면 공무원들을 저희들 굉장히 막 그 부분 가지고 질타를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그런 걸 받기 때문에 과에서는 특히 보조금 같은 부분은 하나하나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부장님께서도 그걸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까 그 민원인 얘기도 있겠지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고엽제 다 고생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우리나라 어떤 많은 걸 공헌하신 분들이랑 저희들 알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그걸 대표하신 지부장님이 특별히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챙기시고 아까 뭐 그들이 잘못 서류 조작했다 사인은 우리 지부장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인하신 분이 총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왜 저 자리에 내놔있겠습니까? 어쨌든 나를 총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도 발생했거든요. 큰 사고를 책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 그런 이상한 그런 거는 특히나 저희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우리 동료인 손 의원님이나 저한테나, 심지어는 그 행사 때 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놀래서 우리 과에다가 빨리 그거 좀 책임지고 막아라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사실 저희 의회 생기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불렀는데, 저희 의원들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결국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대표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지부장님이 괜히 회원들에게 그게 누가 간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과장님,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지부장님 참고인 진술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1년에 명절에 상품권이 나가는 부분은 지부장님께서는 운영위원이라든지 유족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또 노고가 많기 때문에 위로성으로 이제 지급했다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회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지 특정인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또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또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급을 중앙에서 이제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맞게 지급을 해야지 그거를 한 사람 더 하면서 이제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원칙에 안 맞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수송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고엽제 어떤 회원분들의 어떤 투병하고 있는 회원분들의 보험병원이라든지 진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지 응급대원의 운전원이 항상 또 있습니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운전은 그분이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원칙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가 한번 바뀌었습니까? 차 번호가? 차가 충북경찰서에 보니까 그 구급 차량이 2020년까지 있다가 또 그 이후로는 또 차 번호가 바뀌었네요. 예, 한번 바뀌었습니다. 아, 차가 한번 바뀌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한 우리 고엽제 전후회 울산 지부장이 어쨌든 보조 사업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아까 우리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미망이 다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뭐 고엽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울산에 각 우리 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단체는 그런 어떤 불상사, 뭐 또 아까 말한 상품권, 법에서 보조금 이렇게 집행 지켜야 될 조건들을 다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 지금 고엽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실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껏 우리 또 잘 해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잡음이 오고 저희들한테까지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참 우려스러워서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데 모셨고요. 또 오늘 또 나름대로 하실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특히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보조금은 무조건 원칙대로 집행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고인 진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예. 참 이렇게 타이든 보내든 간에 네. 참 이렇게 이런 누를 끼치게 된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렵게까지 근무 못합니다. 참 청명결박하게 해도 자, 우리가 2,000여 명의 그 회원들 중에서 그 한두 명이 자꾸 이렇게 저희한테 아기를 가지고 거짓 자기 민원을 넣어가지고 제가 일까지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저희 가족이 파탄이 됐습니다. 집사람까지 4경씩 판단받아가지고 아산병원 수술하고 우리 사람 4번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협박전화가 오고 밤만 되면 이 민원을 넣고 근데 꼭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 넣고 또 다른 사람 시켜서 한 번 넣고 이랬죠. 고통이 있었습니다는 저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옛날 같으면 어떻게 나쁜 짓도 하겠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울산 지방 검사장님이 제 고향 후배입니다. 찾아가서 제가 만났습니다. 검사장님한테. 나 너무 억울하고도 못 살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으니까는 검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래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사가지고 법대로 처리하세요. 네. 참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변호사 선임을 내가 좀 3사람 해놨어요. 근데 지금 돈 받을 때 2천만 넘게 나가. 제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자꾸 변호사 삽니까? 예, 지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웠다고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예, 좀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의 모든 책임은 우리 지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두 명의 불매한 사람도 결국은 지부장님이 그 역할을. 그래, 그렇죠. 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런 일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밝히면 되는데 지금 3년 됐어요. 벌써 이 일이요. 고소고발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었고, 예. 내가 참고에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참고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세요. 네. 네. 복지수국소관 사무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고문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사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